당시 제 일본어 상태는요 어땠냐면요 아리가또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이 차이점이 내가 조금 고마우면 아리가또고, 그리고 내가 진짜 고마우면 고자이마스를 붙이는 거구나, 반말과 존댓말의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제 일본어 수준은 그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오하요, 삼미스 데스. 안녕, 삼미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일본어 독학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공유해보고자 하는데요. 私も独学で日本語を勉強しているため、まだイントネーションや発音、文法、表現などまだ未熟な部分も多いですが、日本語の勉強を始めたばかりの方々の勉強に少しでも参考になったら嬉しいなと思って動画を撮ることになりました。で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아무래도 동기부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점인데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졸업여행으로 대만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일본 고등학교도 수학여행 시즌이었는지 마침 저희 루트와 그 일정과 똑같이 곳곳에서 이렇게 보이는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 고등학생 친구들이 연예 고등학교였는지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는 마지막 날에 냅다 가가지고 혹시 사진 찍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왔거든요. 그 이후에 일본에는 이케맨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이케맨들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본을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일본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잡아두신다면 그게 아주 큰 원동력이 될 테니까 먼저 골점을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만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당시 제 일본어 상태는요, 알고 있던 말이라고는 아리가토랑 고니치와밖에 없었고요. 히라가나의 히자도 몰랐어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외우기입니다. 제 모토는요, 아기처럼 외국어를 배우자였어요. 근데 애기들은 글자 모르니까 약간 좀 모순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각 나라의 언어들을 각 나라의 그 대표 문자가 제일 잘 발음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음을 잘 표현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란 말이 있어요. 뭐 알파벳으로 나와 있으면 스포츠가 되고, 한글로 적혀 있으면 스포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카타카나, 히라가나로 스포츠가 적혀 있으면 스포츠, 약간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스포츠인데도 스포츠랑 스포츠가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자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가장 먼저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50음도, 히라가나 50음도라고 치면 표가 나와요. 그거를 먼저 눈에 익혀야 해요. 우리말에 아야, 어여, 오여, 오요, 우유처럼 모음이 있듯이 일본어 모음은 5개, 아에, 이, 오, 우, 아에, 이, 오, 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가나다라 마와사 자음이 있듯이 일본어 자음은요, 아카사타, 나하마야, 라와, 응이 있어요. 이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구조를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외우고 있을 때 내가 뭐 안 적었지? 내가 뭘 모르고 있지? 이거를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유에오, 카케쿠케쿠, 이 모음은 아이유에오밖에 없으니까 쭉 카케쿠케쿠, 사시수세소 순으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카행을 하고 그 다음 뭐지? 마행? 뭐 이렇게 그냥 순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가다 보면은 조금 머리가 엉켜요. 그렇기 때문에 50음도 표에 있는 모음과 자음 그 순서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엔요, 이제 우리 한자 외우는 한자 공책 있잖아요. 한자 공책에다가 이제 아행부터 해가지고 한 줄씩 막 적어요. 아, 이, 우 이렇게 하나씩 다 적어요. 한 번씩 적고 나서 아무 노트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종합장에다가 이제 한 문자씩 적어놨어요. 여기에 아라고 적었잖아요. 히라가나로 아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국어 발음,
일본어로 한글로 아 적어놓고 여기는 히라가나로 이 적어놓고 그래서 넘기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바로 아 읽을 수 있게 이 읽을 수 있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글자 뭐였지? 기억이 안 나면은 바로 뒷면을 봐가지고 이거 이렇게 읽는 거구나. 바로 한글로 조금 발음을 파악을 했어요. 이거를 넘길 때마다 바로 쑥쑥쑥 나올 수 있도록 이 연습을 일주일간 했습니다. 히라가나 자체를 외우는 데는 사실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크게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바로 쑥쑥쑥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려면 일주일 이상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보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셔야 해요. 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저는 이제 가타카나를 외웠어요. 근데 사실 가타카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비슷한 글자가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유튜브에다 그냥 카타카나 외우기 이런 거 치면은 막 무료 강의 인강 영상 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호가 카타카나로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양이 뭐 호텔을 닮았다? 뭐 호텔 닮았다 해서 호 이런 식으로 약간 매칭시켜주는 그런 인강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전 도움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한번 강의를 훑고 나서 히라가나랑 똑같이 공책에다가 한 번씩 적어보고 넘겨보면서 일주일 동안 또 같이 외웠어요. 그러면 글자는 2주 만에 바로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주 동안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제가 외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세 번째, 어플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은 특히 영어 어플 쓴다고 듀오링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듀오링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링고디어라는 앱을 썼는데요. 그거를 처음 히라가나를 외우기 시작한 그 1일차부터 매일 했어요. 걔도 챕터별로 나와요. 그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링고디어 공부를 해주었고요. 또 중요한 점은 복습이잖아요. 링고디어 처음에 나올 때 그날 배우는 문법을 한 페이지로 약간 요약을 해준 장이 있어요. 그거를 다음날 챕터를 공부하기 전에 한 번씩 훑어보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계속 머리에 쌓이도록 연습을 해주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문이 많아도 2문장?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일본어 나와 있고 근데 다음날 연습을 할 때 내가 이 한글을 보고 바로 일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연습도 같이 해줬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私は 学校へ行く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이 문장을 보고 우리 한국말이랑 일본어는 어순이 같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켜가지고 각 단어가 무슨 뜻인지 보는 거예요. 私, 나, 저. 이거 나, 저구나. 와 하면은 조사. 뭐뭐는 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까지 우리 끊을 수 있잖아요. 와타시와까지 한번 끊어두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면 학교거든요. 이거 학교에 어디에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럼 내가 학교에까지 끊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까지 끊구나. 그리고 간다는 이쿠. 그래서 이쿠가 간다. 그러면은 나는 학교에 간다. 私は 学校へ行く가 되는구나 라고 분석을 좀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볼 때는 한글 그 해석을 보고 내가 일본어로 한번 말해보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요 나중에 조금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라고 했는데 공원에 가는데 그러면 내가 공원이라는 단어를 굳이 몰라도 私は 学校へ行く 였으니까 이 学校라는 자리에 공원을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공원을 또 그냥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공원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공원에 간다 하면 私は 공원에 있구가 되겠네? 라고 바로 변형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점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대망의 이제 청해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다들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귀가 트였어요 라고 하잖아요. 나도 애니메이션으로 귀를 틔우겠다 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금 시작을 했어요. 그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외운 2주 뒤부터 바로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조금 유의할 점으로는 당시에 저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2달 동안 우리가 밖을 못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집에 박혀서 계속 하루에 7시간 이상씩 애니메이션을 계속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듣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조금 더 귀가 일찍 트일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만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도 매일 하면은 일찍 귀가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네,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그 처음 말이 트길까지의 2달 동안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은 첫 번째 도라에몽, 두 번째 크레용 신장 짱구였어요. 먼저 이렇게 2가지를 추천드려요. 나중에 고급으로 갔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명탐정 코난을 추천드리는데, 도라에몽을 첫 번째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게 말이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고 나오는 말이 매화 되게 비슷해요. 우리 한국판만 봐도 도라에몽 도와줘! 그리고 그 아이템 빌려줘! 그리고 도라에몽의 친구 보고 돌려줘! 도와줘! 다스케떼! 도라에몽 다스케떼! 그리고 그거 좋아 보인다. 그거 빌려줘! 아래 가시떼? 그거 빌려줘! 아래 가시떼? 그리고 나중에 도라에몽이 친구 보고 돌려줘! 다시 돌려줘! 나 돌려줘! 가시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짧은 말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본어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짱구 같은 경우에는 일상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쓰는 말들이나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말투도 되게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짱구 말투 같은 경우는 조금 괴짜 말투? 특이한 말투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안 되지만, 거기 나오는 흑공 있잖아요. 그로이소라고 하는데, 그로이소 씨 말투 들어보면 비즈니스맨처럼 말을 할 수가 있고, 수지는 아이짱이거든요. 아이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가씨 같은 말투. 모모데스와 와타쿠시 뭐 이런 그런 말투도 조금 들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일본어로 뭐뭐 하고 싶다를 나냐이 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표현을 짱구를 보고 배웠어요. 짱구가 나도 그거 먹고 싶어, 나 푸딩 먹고 싶어, 나도 해보고 싶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때 계속 뒤에 나냐이 타이가 붙는 거야. 먹고 싶어 하면 다베타이. 근데 그 링고디어를 하면서 먹다가 다베루란 말을 이미 배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베타이, 다베루, 다베에 타이가 붙으면 먹고 싶다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애니를 보면서 우리가 표현을 배울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는 건요, 애니메이션을 볼 때 자막이 같이 딸려있는 걸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유튜브에 짱구 자막이라고 쳐서 봤던 것 같은데, 영상 중에서 잘 찾아보면 일본어 자막이 같이 뜨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일본어 자막 중에서도 또 이 한자 위에 후리가나라고 해서 한자를 읽는 방법이 조그맣게 뜨는 게 있어요. 그걸 보다 보면 자막을 동시에 보면서 좀 더 히라가나에 더 익숙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간단한 한자도 외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짱구를 통해서 뭐 맹교라든지 요지행, 유치원이라는 이런 작은 단어들을 뭐 표현이나 한자 생긴 모습이나 같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혼잣말,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거를 일본어로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입 밖으로 내서 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약간 좀 끼워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려는,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한 언어를 구사해야겠다는 그런 강박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표현하지 않으면 입에 익숙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 말로 뱉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일본어 히라가나를 공부하고 나서 2개월 좀 안 됐을 때 제가 물건을 찾다가 이거 어디였지? 에도코니였다っけ? 하고 자연스럽게 일본어가 딱 나왔어요. 왜냐면 맨날 일본어 애니메이션 보고 하면은 도코니? 뭐 어딨어? 도코니이루? 너 어딨어? 도코니이루? 이건 어딨어? 물건 어딨어? 에도코니あるの?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익숙해져 보이다 보니까 저 자연스럽게 도코니였다っけ? 뭐 어디 있었지? 하고 일본어 딱 나온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의식적으로 혼잣말을 일본어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배고프다, 오나카スイた라든지 뭐 다녀오겠습니다, 이때키마스, 아니면 돌아오고 나서 다녀왔습니다, 다다이마, 이런 작은 말이라도 일본어로 조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언어 학습자, 특히 일본어 학습자를 모르기 어려운 앱이 우리 헬로우톡 있잖아요. 그때가 2020년이었거든요. 그때 막 헬로우톡이 이제 막 시작을 하던 때 그 전화를 그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제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고 2개월 딱 지나고 나서 일본인인 친구랑 간단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대로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빠른 시일 내에 분명 프리토킹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조금 더 인토네이션이나 발음 부분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연습을 했는지를 추천 영상을 같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맞다네.